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알아봅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3일에 서울시 제20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총 몇 건이었습니까? 총 6건이었습니다. 네. 가결하고 보류가 각각 한 건씩 있었고요. 네. 자문도 4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광나루역 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가 5호선 광나루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네. 지역입니다. 바로 광나루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이번에 신규로 구역 지정과 또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요. 초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장 생활권에 부족한 중심 기능을 도입한다든지 또는 아차산 둘레길로 이어지는 이면도로를 보행중심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련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단 광나루역 주변을 특별계획 가능구역 3곳으로 지정하기도 했고요. 또 준공공 임대주택을 도입해서 또 주거기능도 보완하기로 했고요. 또 주거진의 이면도로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그리고 5개 영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네, 광나루, 아차산 이런 곳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꽤 번화한 곳인데 앞으로 이제 더 개발 계획이 많이 섰군요. 내용을 좀 더 보면은 광나루역 주변에 특별 계획 가능 구역 3개소의 용도 지역이 상향됐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걸 쉽게 좀 짓고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역세권이니까 용적률을 종전보다 상향해서 네. 복합 기능을 개선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렇기 위해서 용적률을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여를 통해서 이면도로 확장이나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설치 같은 지역의 공공시설을 종전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별계획 가능구역 개발 시에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것들을 10분 활용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밖에 아차산 둘레길을 방문하는 이제 등산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해돋이 구경도 맞습니다. 이번에 많이 해돋이 하실 텐데요. 명소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주변은 음식점 등의 용도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고요. 동시에 1층 전면 공지 부분에 뭐 카페라든지 음식점 이렇게 5개 영업도 가능하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뭐 지역 경제 발전에도 상당 부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3일에 있었던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내용 가운데 광나루역 지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또 이슈를 진단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올해 부동산 시장 정리해보고 내년 전망하고 있는데요. 올해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분양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분양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실제로 올해 공급된 신규 주택 물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평년의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요. 아파트 기준으로 전국에 공급된 물량이 51만 호 정도 됩니다. 예. 지난해 33만 호 정도가 공급됐으니까 뭐 지난해보다 무려 54%나 급증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 중에서 민간에서 공급한 물량이 한 40만 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이 27만 호 정도 공급되면서 올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시장은 수도권과 민간 건설사가 주도한 공급 시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 초부터 청약제도 간소화라든지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자유로워졌던 이점들이 있었죠. 거기에 뭐 건설사들의 매모드급 공급 물량까지 이어지면서 청약 시장에 상당한 호조를 나타냈었습니다. 네, 청약 물량도 공급 물량도 많았지만 그만큼 수요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청약 경쟁률 성적을 좀 비교해 볼까요?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올해 평균적으로 공급됐던 물량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네. 11대 1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동기의 7.4대 1보다는 높아졌다고 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도권도 올해 5대 1 정도로 지난해 4대 1보다 경쟁률이나 청약자의 인구가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뭐 특히 수도권에서 청약 열기가 아주 뜨거웠던 곳 한 10개 단지를 살펴보면 아 맞아 올해는 그 단지가 인기였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대표적인 지역이 1위가 위례신도시입니다. 우남역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무려 201대 1 정도 예. 기록했고요. 예. 위례신도시 외에도 동탄 2신도시라든지 강남의 재건축 단지가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대를 초과하기도 했지만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뜨겁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분양권 전매 시장이라든지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수요자들도 분양시장에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대입 정시 지원하는 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거의 대학 경쟁률만큼 높습니다. 네. 네. 대학 정시 모집은 이 상담받고 대학까지 가서 또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자, 올해 이렇게 분양 물량도 많았고 경쟁률도 높았는데 내년이 사실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화랑을 오다가 연말에 조금 여러 정책들로 좀 위축됐잖아요. 네. 이게 분양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한데 일단 내년도에 예정돼 있는 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되게 이제 연말에는 민영 아파트를 중심으로 내년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지 이제 민간 업체들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내년에 공급되는 물량이 무려 한 342개 단지 32만 호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의 계획 물량으로는 최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5년 분양 시장의 공급량 증가라든지 또 청약 경쟁률이 폭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내년 분양 물량을 상당히 많이 잡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 물량 비중이 수도권이 18만 2048가구 정도 되고요. 지방 물량이 13만 7841가구 정도로 지난해와 비슷하게 지방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수도권의 분양 물량 비중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중에 경기도의 공급 예정 물량이 약 11만 5,849가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만 호 공급된 것보다는 다소 낮긴 하지만 역시 10만 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이 있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5만 6,719가구 정도로 분양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규 택지 개발할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일반 분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분양 물량이 51만 가구였는데요. 내년에 지금 추정한 것을 32만이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줄어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민영 아파트만 말씀하신 거죠? 공공에서 약 한 10만 호 정도 공급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51만 가구는 공공까지 포함된 거고 맞습니다. 올해가 어쨌든 위례도 그렇고 어쨌든 택지 개발 지역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굉장히 화랑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년 물량이 올해를 넘지는 이제 않을 걸로 생각되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계획된 거는 또 적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요 공급 유형이나 수도권에서 지역별로 이 물량을 조금 더 분석을 해주시면요. 아무래도 수도권은 정비사업 일반 분양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재개발 물량이 한 20%인 63,926가구 정도 되는데요. 서울에서는 강북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대문구 부가현 1-1구역이라든지 마포구 대흥 2구역 그리고 송파구 거여 2-2구역이라고 위례신도시와 가까이 붙어있는 지역에서 일반 분양될 예정에 있습니다. 재건축 물량은 2016년 분양 계획 중에 약 한 16% 정도 되는데요. 5만 1,683가구 정도입니다. 내년 초에 나올 물량들이 강남권의 대표적인 지역이 개포주공 2단지, 3단지, 그리고 개포시형, 그리고 강동구 고덕주공 2단지 같은 단지들이 있고요. 서초구, 반포, 한양같이 이제 강남권에서 매머드급으로 나오는 수요자에게 관심을 끌 만한 물량이 상당 부분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물량 비중이 많지만 주로 이제 택지개발 지구에서 나오는 물량들인데요. 올해 동탄 이신도시 공급됐듯이 내년에도 비슷하게 공급될 예정이 있고요. 남양주 다산 진건 신도시라든지 시흥시 은계지구, 하남시 미사지구 일대에서도 상당 부분 물량이 나올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고양시 한류우드에서 나오는 분양 물량이라든지 우왕시 백운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평택시 칠원동 내년에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것이 본격화되면서 상당 부분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평택시 동삭 이지구에서도 물량이 나옵니다. 이런 단지들 계획들 살펴보시고 요즘에 상당한 많은 물량들이 지난해부터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공급 과잉이 되는 지역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탄, 남양주, 고양, 평택 이런 쪽 수도권에서 분양 물량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내년 분양 물량을 좀 추정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계절적으로 보면 역시 봄, 가을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봄, 가을이 날이 따뜻해지면 네. 선분양 시장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구경하는 집객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네. 봄, 가을에 분양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월별로는 분양 계획 물량을 좀 살펴봤더니 계절적으로는 역시 분양 시장의 성수기로 꼽히는 3월과 10월에 분양 물량이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봄 분양 시장이 개막하는 3월에 39,897가구 정도가 공급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가을 분양 시장의 성수기인 10월 같은 경우는 35,889가구 정도로 분양 물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1, 2월은 분양 물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적어도 3월 정도에 봄 나들이 삼아서 견본주택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민간 쪽에서의 분양 물량은 내년에도 지금 계획된 거는 적지 않은데요. 근데 이거는 꼭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 그렇습니다. 상황 따라서 좀 바뀔 수 있고 사실은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김포나 또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조정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분양 계획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서 분양 시기 조율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된 물량이 모두 출회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여신 심사 강화를 통해서 가계 대출이 쉽지 않아질 거라는 내년 2월부터 수도권은 강화될 예정이 있죠. 그리고 금리 인상 리스크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일부적인 공급 과잉에다가 가계 대출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집단 대출도 규제가 가능해질 거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건설사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분양 시장의 흐름, 주택 시장의 거래량에 따라서 지금의 공급 물량은 다소 축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무분별한 분양권 전매 차익보다는 분양가의 적정성, 지역의 수급량 그리고 분양대금 마련 이런 것들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년 분양시장 물량들을 살펴봤는데요. 분양시장 전략을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위례라든지 마곡이라든지 이렇게 소위 이제 되고 나면은 바로 이 프리미엄이 붙는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대규모 택지기구는 서울 쪽에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강남이나 이런 쪽에 분양가도 또 4천만 원 넘죠. 맞습니다. 네, 내년 어쨌든 올해는 뜨거웠는데 내년 분양시장 전략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짜는 게 좋습니까? 올해보다는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분양권 전매 시장이 올해보다 다소 축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신도시에서 전세 수요의 이동을 잡아주던 저렴한 신규 택지지구의 인기 지구들 공급이 다소 줄어들 예정에 있거든요. 수도권 북부보다는 남부를 택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나오는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물량들이 있습니다. 아직 분양 계획이 다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지 위주로 전세 시장에서 새로운 매물을 찾는 분들은 내 집 마련으로 분양 시장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대. 너무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리도 조금씩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주택대출도 물론 집단대출은 예외라고는 하지만 대출 받기도 좀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환경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올해보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제24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내용과 함께 2016년 내년 분양시장 전망해봤습니다. 부동산 114 함영진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